집으로 돌아가던 길,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렸다. 골목에서 고양이 우는 소리쯤이야 흔한 일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 순간 먼저 간 남편이 떠올랐다. 그 사람은 언제나 이런 일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했다. 그때는 유난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내가 그냥 지나치지 못하게 됐다. 나는 결국 고양이 울음소리를 따라갔다. 남편이었다면 분명 이렇게 했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한 골목에서 길고양이가 모습을 드러냈다. 고양이는 무언가를 보고 울음소리를 내고 있었다. 나는 그 무언가를 보고 마음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오늘도 나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보리차를 끓였다. 고소한 차를 마시며 하루를 돌아보는 이 시간이 너무나 좋다. 보리차의 구수한 냄새가 집안에 가득 퍼지자 마음이 편안해졌다. 뜨끈한 보리차 한 잔과 함께 오늘도 조용히 일기장을 펼쳐본다. 오늘은 평소보다 경로당이 더 북적였다. 점심시간이 되자 여기저기서 의자를 끄는 소리, 반찬 투정을 하는 소리,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는 소리가 한꺼번에 섞여 들려왔다. 늘 비슷한 하루 같아도 사람들이 모이면 꼭 그 나름의 온기가 생긴다. 나도 친구들과 나란히 앉아 점심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누구네 손주가 감기에 걸렸다는 말, 동네 슈퍼가 주인을 바꾼다는 말, 봄이 오긴 왔는지 냉이가 제법 싸졌다는 말까지 특별할 것 없는 일상 얘기도 여럿이서 하면 재밌는 이야기가 되는 것 같다. 나이가 들수록 대단하진 않지만 소소한 즐거움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 그렇게 점심 식사를 마치고 천천히 밖으로 나섰다. 경로당 문을 나서니 햇볕은 제법 따뜻했지만 아직 바람 끝에는 서늘한 기운이 남아 있었다. 집으로 가는 방향이 달라 친구들과는 골목 어귀에서 하나둘 헤어졌다. 조심히 가. 내일 봐. 짧은 인사를 나누고 나도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급할 거 없는 오후였다. 집에 가면 물을 한 컵 마시고 빨래가 다 말랐는지 보고 조금 쉬었다가 저녁 준비를 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저 그렇게 별일 없이 지나갈 줄 알았던 날이었다. 그런데 골목 중간쯤 왔을 때 어디선가 가늘고도 다급한 울음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잘못 들은 줄 알았다. 동네 골목에서는 워낙 여러 소리가 섞여 들린다. 오토바이 지나가는 소리, 가게 문 여닫는 소리, 멀리서 아이들 떠드는 소리, 누군가 부르는 소리도 바람을 타고 들려오곤 한다. 그런데 내가 들은 그 소리는 평소 들려오던 소리와 달랐다. 흔한 울음소리가 아니라 자꾸 신경 쓰이게 만드는 울음이었다. 나는 저도 모르게 걸음을 조금 늦췄다. 소리가 나는 쪽은 작은 가게, 뒤편 골목이었다. 동네에서 오래 장사한 분이 하는 가게인데 뒷문 근처에는 박스며 빈통 같은 잡동사니들이 늘 조금씩 쌓여 있었다. 바로 그쪽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서성이고 있었다. 가게 주인이 빗자루를 들고 나와 쉿, 저리 가라 하고 쫓아내는 모습도 보였다. 고양이는 놀라서 몇 걸음 물러났다가 사람이 안으로 들어가자 조금 뒤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왔다.
마치 뭔가를 두고 갈 수 없는 것처럼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배가 고픈가 보다 싶었다. 음식 냄새를 맡고 온 길고양이겠거니 했다. 사실 동네에서 길고양이를 보는 일은 드문 일이 아니다. 담장 밑에서 해를 쬐는 놈도 있고 밤이면 음식물 봉투 주변을 맴도는 놈도 있다. 길고양이가 안쓰럽다가도 사람 사는 자리에 너무 가까이 오면 난처할 때가 있으니 다들 마음이 복잡할 것이다. 나도 예전 같으면 그냥 한 번 보고 지나쳤을지 모른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발이 바로 떨어지지 않았다. 울음소리가 자꾸 귓가에 남았다. 그 순간 문득 먼저 간 우리 남편이 떠올랐다. 살아있을 적 남편은 어떤 것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비가 오면 날이 좋지 않다고, 해가 쨍쨍하면 덥다고, 눈이 오면 춥다고 신경을 썼다. 어느 겨울날에는 장을 보고 오는 길에 떨고 있는 새끼 고양이를 보고 박스 조각을 주워 바람막이를 만들어 주기도 했다. 그때 나는 당신은 참 별걸 다 챙긴다고 했지만 남편은 웃으며 말이 안 통해도 다 똑같이 살아가는 아이들이니까 라고 말하곤 했다. 그때는 오지랖, 유난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런 마음이 싫지 않았다. 오히려 그런 마음이 깊은 사람과 살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고 든든했다. 그 기억이 아주 갑작스럽게 내 마음을 붙잡았다. 골목 가까이 다가갈수록 고양이의 움직임이 더 다급해 보였다. 한 자리를 맴돌다가도 갑자기 박스 뒤로 사라지고 다시 나와 울고 사람 인기척이 나면 몸을 잔뜩 낮췄다. 배가 고파서 보채는 것과는 조금 다른 기색이었다. 나는 소리가 나는 쪽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보았다. 햇빛이 잘 들지 않는 좁은 틈 사이에 검은 그림자처럼 작게 웅크린 것이 보였다. 조금 더 자세히 보니 작은 그 물체는 다름 아닌 새끼 고양이였다. 몸집이 손바닥보다 조금 큰가 싶을 만큼 작았고 먼지 묻은 시멘트 바닥에 바짝 붙어 있었다. 아직 세상에 완전히 익숙해지지 않은 것처럼 잔뜩 웅크린 채 가끔 몸을 떨듯 움직였다. 나는 그 조그만 것을 보고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쫓겨나도 다시 돌아오던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그저 먹이를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자기 새끼가 있는 자리였던 것이다. 사정을 알고도 지나친다면 왠지 모르게 남편에게 미안해질 것 같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섣불리 다가갈 수도 없었다. 괜히 사람이 가까이 서 있으면 어미가 더 경계할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몇 걸음 뒤로 물러나 골목 벽 쪽에 조용히 섰다. 그저 조금 떨어져 상황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다. 골목 한쪽에는 누가 내놓았는지 시든 화분 하나가 기대어 있었고 바닥엔 낮은 햇빛이 박스 그림자를 길게 늘여놓고 있었다. 바람도 거의 불지 않은 그곳에서 나는 괜히 숨소리까지 줄이게 되었다. 잠시 뒤 어미 고양이가 아주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사람 눈치를 살피듯 주변을 몇 번 둘러보고는 재빨리 새끼 곁으로 갔다. 그 모습이 어찌나 조심스럽고도 다급하던지 나도 모르게 숨을 죽이게 되었다. 어미는 새끼 몸을 코끝으로 건드려 보고 가만히 핥아주고 다시 주위를 살폈다. 말 한마디 없는 동물인데도 그 움직임만으로
충분히 다 전해졌다. 자신의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은 동물이든 사람이든 똑같은 것 같다. 새끼는 그제야 조금 안심한 듯 몸을 더 붙였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자꾸만 오래전 남편의 모습을 떠올렸다.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작은 생명 앞에서 유난히 마음이 약해지던 사람. 동네 사람들은 그런 남편을 두고 정이 많다고도 했고 유난이라고도 했다. 나는 안다. 그 사람은 그저 모든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따뜻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오늘은 그 마음이 내 안에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이는 떠났지만 그이의 마음은 이렇게 내 마음에 남아 오랫동안 함께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참을 지켜보다 보니 이제는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었다. 가게 뒤에 그대로 두면 사장님 입장도 곤란할 것 같았다. 나는 골목을 한번 둘러보았다. 조금 떨어진 곳에 사람 발길이 덜 닿는 담벼락이 있었고 그늘도 적당히 지고 박스 하나 놓아도 크게 눈에 띄지 않을 자리가 눈에 들어왔다. 어떻게 해야 가게에 피해를 덜 주면서도 고양이들이 덜 불안할까? 나름대로 머리를 굴렸다. 별것 아닌 일인데도 이상하게 허투루 하고 싶지가 않았다. 마침 근처 가게 앞에 상자 하나가 보여 양해를 구하고 가져왔다. 사장님께 사정을 말씀드리니 아이고 그래서 그랬구먼 하고 한숨을 쉬셨다. 사람 마음은 다 비슷한가 보다. 귀찮고 난처한 일이어도 사정을 알고 나면 또 쉽게 매정해지지 못한다. 나는 상자를 옮기고 어미가 경계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물러섰다. 그리고 근처 가게에서 물과 먹을 것을 챙겨왔다. 대단한 것은 아니었다. 작은 스테인리스 그릇 하나에 물을 담고 냄새가 너무 강하지 않게 먹을 것도 조금 덜어 가져왔다.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오래 돌볼 형편이 되는 것도 아니었다. 그래도 당장 그 순간에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두고 싶었다.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아니 그 정도라도 해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았다. 조금 뒤 어미 고양이는 다시 움직였다. 새끼를 챙기고 주변을 살피고 내가 물러서 있는 것을 확인한 듯 조심스럽게 자리 근처를 오갔다. 나는 더 오래 머물지 않았다. 사람 그림자가 오래 남아있는 것도 좋지 않을 것 같았다. 멀찍이 떨어져 마지막으로 한번 돌아보니 아까의 다급한 울음은 조금 잦아든 듯했다. 그것만으로도 내 마음은 한결 놓였다. 별일 아닌 일에 괜히 마음을 오래 썼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날의 나는 이상하게도 그 작은 안도감이 아주 크게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유난히 따뜻했다. 평소와 다를 거 하나 없는 풍경이었지만 마음속에 잔잔한 온기가 느껴졌다. 남편이 지금 옆에 있었다면 잘했네. 딱 이 한마디를 했을 것이다. 혹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함께 골목을 돌아보며 저녁엔 물을 한 번 더 갖다 둘까 조용히 상의했을지도 모른다. 그 상상을 하니 잠시 그리움에 허전하다가도 웃음이 나왔다. 없는 사람을 그리워하면 쓸쓸해질 때가 많은데 오히려 함께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다. 남겨진 사람은 결국 혼자서 살아내야 하고 추억은
추억대로 가슴 한쪽에만 묻어두어야 하는 줄 알았다. 그런데 살아보니 꼭 그렇지만은 않다. 어떤 날은 말투에서 그 사람이 보이고 어떤 날은 내 손길에서 그 사람이 느껴진다. 내가 무심코 하는 행동 속에서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다. 오랫동안 함께하며 그 일을 닮아간 덕분이다. 울어대던 고양이 소리, 조심스럽게 새끼를 핥던 어미의 모습,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고양이를 챙겨준 나의 손길까지, 그 모든 순간이 조용히 마음에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장면들 사이사이에 남편의 얼굴이 흐릿하게 스며 있다. 그래서 오늘은 혼자 하루를 보낸 것 같지가 않다. 누군가와 나란히 서서 같은 곳을 바라본 것 같은 하루였다. 떠난 사람은 다시 돌아오지 않지만 그 사람이 남긴 마음은 이렇게 어느 날 문득 내 안에서 다시 살아 움직인다. 그래서 나는 오늘 길고양이 울음소리를 그냥 지나치지 못한 것을 오래 기억해 두려고 한다. 언젠가 다시 만날 그날, 남편에게 수고했다, 잘했다, 이 한마디를 들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이야기를 적다 보니 어느새 보리차를 다 마셨다. 고소한 차를 마셔서 그런지 몸도 마음도 한결 편안해진 느낌이 든다. 남편의 소중한 마음을 떠올린 덕분인지도 모르겠다. 일기는 여기에서 마무리해야겠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았다. 저희 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댓글에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소한 일들도 좋아요. 서로의 삶을 공유하고 적적했던 하루를 따뜻하게 마무리해 봅시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